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짧게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혹은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네네. 투자인에 대해서요. 네. 우선 만약에 제가 네. 신분 현금이고 네.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산이 얼마 정도 있고 한국에서 네. 자산이 얼마 정도 있을 때 네. 그걸 합쳐져서 800g을 네네. 할 수 있는 건지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RIA가 들어서면서 하나 더 좋아진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본인이 가진 정말 현금 자산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압구정에 이제 아파트가 30억인데 이거를 팔기는 싫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대출을 받으셔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세청과 같이 협업해서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자금 출처가 불법적인 자금만 아니면은 전부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문제는 한국국세청이에요. 한국국세청은 한국에서 자산, 부동산이라도 있다? 무조건 거주자로 가세를 때리려고 할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거주자 되고 한국에선 비거주자가 돼서 상속증여 플랜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한국 재산을 거의 다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기 지금 케이스 1 보면은 자녀가 만 18세 돼 있잖아요. 네네. EB5 당시에는 네. 미성년자인데 네.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예상했던 기간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미성년의 기간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네. 문제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민법에 이제 부과되는 법률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이 이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조금 보호를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를 이 기간으로 넣었을 적에 자녀의 나이는 거기서 홀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때문에 소유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 빼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기간이 아니라 이것도 그 USCIS가 있고 뭐 MVC가 있고 대사관에서 이제 그 인터뷰도 보셔야 되잖아요. 기관에서 기관으로 넘어갈 때는 자녀의 나이가 또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이민국에서 승인을 주는 거는 만 20세에 승인을 줬어. 근데 뭐 인터뷰 보러 갈 때 보니까 너무 문호가 닫혀 있어서 만 22세가 됐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2년은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인터뷰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민은 문호가 굉장히 열려있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투자 이민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2022년에 이게 개혁이 됐잖아요. 지금은 모든 문호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 18세나 19세 넣으시면은 그 순간에 다 스톱이 돼요. 그래서 21세가 넘어가셔도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EB5로 네. 그 투자 이민을 받으면 저는 남편이나 자녀, 미성년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배우자는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자녀, 근데 이제 이민법상 미성년자 자녀는 만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년 자녀는 따로 네, 왜냐하면 이제 만 21세가 넘으면 동반 가족이라 그러는데 동반 가족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같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민 비자가 그런데요,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부모님 부모님은 안 되세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한국 국적자는 가족 초청 아니면은 취업 이민이라 그랬죠. 나중에 본인들이 가셔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 초청하셔야 돼요. 초청하시면 돼요. 네네. 전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투자금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개인으로 그거는 안 되나요?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법인이 영주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영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넣으셔야 돼요. 네, 요거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법인의 자금으로는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법인에 있는 돈을 이제 빼서 내 개인화를 시켜서 그쵸. 하시는 걸로 하는데 뭐 세금을 낸다든지 가지급이라고 하죠. 그걸 조금 대여 관계로 해가지고 납세 신고까지 정확하게 하시면 그건 이제 조금 해볼 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법인에 있는 돈을 완전히 빼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뭐 가지급금 같은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빌려서 이제 하고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런 그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는 게 지금 여기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솔루션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모르시고 그냥 이주업체 가셔서 이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했더니까 뭐 한국에 양도세 엄청 나오네. 나 미국 갔더니 야 이거 또 미국에서 또 세금도 엄청 나오네,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근데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한국에서 아빠의 자금이 미국으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쪽으로 사실 많이 가서 아빠는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걸 제가 설명드리면 나가는 사람의 그 자금 출처를 보잖아요. 고객님이 그동안 국세 신고된 과세표준 증명원 상에서의 금액과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생활비로 한 1,000, 2,000씩 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되게 알뜰하다고 해서 한 1,000 정도를 모아서 그 돈으로 뭐 부동산을 사요. 이건 다 증여로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화 반출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은 100% 가능해요. 왜냐하면 해외 이주 예정자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을 이전하는 거는 법적으로 100% 가능해요. 거기에 세금이 붙지도 않아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 문제는 별개인 거죠.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복잡한-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